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년 전에 이혼을 경험했고 가맹점 토스트집을 운영하는 40살 독신 엄마입니다. 거지 근성 난무하던 시댁 식구들과 남편 때문에 이혼이라는 원치 않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살면서 아이 때문이라도 억지로 참고 살아보려 했지만 더 이상 인생에 도움조차 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겠더라고요. 아이 아빠로서도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냈더라면 진짜 이 악물고 버텼을 텐데 말이죠. 남자들이 결혼하면 효자로 변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제 남편이 그랬습니다. 연애할 당시만 해도 저라면 끔뻑 죽고 저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난 뒤 평소에는 얼마나 잘했는진 모르겠지만 자기 식구 챙기느라 여념 없더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자랄수록 이혼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고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하면서 크게 한 방 먹이고 헤어져서 어떠한 아쉬움이나 미안함도 남아있지 않아요. 돈을 최고라 여겼고 이기심 끝판왕이던 제 남편, 자기 꾀에 넘어가 밑바닥을 보고야 말았거든요. 친구가 제 사연을 여기에 보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용기 내서 글로 적어봅니다. 그럼 제 사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팀장님, 저 때문에 오늘 고생 많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늘 하던 일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 대리 잘못 아니야. 그냥 오늘은 조금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자. 어차피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던 거지. 그래도 괜히 저 때문에 시간만 버리시고. 아니라니까 그러네. 일하면서 누구 하나 잘못한다고 잘못 따지면 언제 끝마칠 수 있겠어? 팀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늘 말했잖아. 이건 우리 팀 문제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해서 그러는데 커피 한 잔이라도 사드릴게요. 그럴래? 아니, 사회생활도 오래 한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여려서 어떡해? 앞으로 더 험난할 건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래도 나름 많이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아직 멀었어요. 그건 그렇지. 나도 입사한 지 이제 10년 차인데 매일매일 배우는구먼. 그러니 이대리 너무 죄책감 갖지 마.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돼.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점검도 하고. 다음부턴 잘하면 되는 거야. 그동안 실수 한 번도 안 했다가 어쩌다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실망하고 그러면 나중엔 감당 못 할 거야. 그러니 미안한 감정은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 시켜만 주세요. 저 뭐든지 잘할 자신 있어요. 그래, 그래. 그나저나 이대리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지? 저 올해 25살입니다. 아, 맞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사했다고 했지? 그래도 실력이 아주 대단해. 우리 회사 들어오기 힘든 회사인데 턱 한이 붙고 말이야. 부모님이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겠네. 아니에요. 좋아해 주실 부모님도 안 계시는걸요? 어, 내가 말 실수했다. 이대리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대학보다는 돈 버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서 대학 공부 때려치우고 자격증만 파고들었어요. 아, 그랬구나.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튼 내가 실언했네. 미안해. 아니에요. 그게 뭐 별일이라고, 하하. 지금 이렇게 잘 살아있으면 된 거죠. 어렵게 준비해서 들어온 만큼 뼈를 묻어야겠어요. 그래.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오늘 야근해야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해? 안 피곤하겠어? 네, 당연하죠. 제가 친 사고가 있는데요. 야근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힘내서 일해보자. 이따가 저녁은 나가서 먹자고. 지은 씨랑 다른 팀원들한테도 알려줘. 네, 그럴게요. 저는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사고로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도 주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컸을 때 같다고, 걱정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시기라 함께 있던 부모님이 계시질 않으니 뭐부터 해야 하는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남들은 대학 갈 준비한답시고 학원이다, 뭐다 다니지만 저에겐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헤쳐나갈 세상이 무척이나 무섭고 두렵더군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 전세금을 돌려받으니 4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 돈으로 단칸방 하나 구해서 저 혼자 살기 시작했고, 학비, 생활비 대가며 열심히 자격증 공부했습니다. 대학 공부해봤자 등록금을 감당할 자신도 없었고, 공부해서 시간 허비하느니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5년 차가 되었을 무렵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타 부서에 있다가 제가 있는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이었어요. 7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고, 직장 상사라 그런지 처음엔 어려움이 있었지만 길어질수록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답니다. 매일 보다 보니 어느덧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년 정도 연애했어요. 그러다 둘 다 나이도 제법 있고 결혼 정년기라 자연스레 결혼에 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이민경이라고 합니다. 엄마, 내가 말했던 우리 이대리, 아니 민경이, 어때? 내가 말한 대로 예쁘지? 그래. 잘 왔다. 연애나 결혼 생각 없다는 녀석이 갑자기 결혼한다길래 누굴 만나나 궁금했는데. 잘 왔어요. 내가 음식 솜씨가 별로라서 주문을 좀 했는데 괜찮죠? 네네.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잘 먹어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음식을 잘 안 하기도 하고 일 봐주시던 이모님이 갑자기 관두시는 바람에. 그나저나 아가씨 싹싹하니 성격도 좋아 보이네. 일단 시장할 테니 밥부터 먹고 이야기해요. 형, 좀 의외네? 얼마 전까지는 나한테 만나는 여자 없다더니. 시끄러워 임마. 너는 병원 잘 다니고 있는 거야? 나야 뭐 그렇지. 확실히 지방에서 본원 올라오니까 바쁘긴 하다. 오늘 집에 손님 온다고 해서 일부러 당직 바꾼 거야. 아, 민경아 인사해. 내 동생인데 신촌에 있는 대학병원 알지? 거기서 근무해. 의사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들아, 일단은 밥부터 먹자. 나도 기다리느라 긴장 좀 했더니 배고프구나. 자, 이제 대화를 좀 해볼까? 내가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 그럼요.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내가 우리 큰아들 결혼한다는데 이것저것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아,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살았고요. 뭐? 그럼 왕래하는 친척이나 같이 사는 가족도 없어? 네, 아쉽게도 그렇네요. 부모님이 보육권 출신이시라서.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아둔 돈도 제법 있고요.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어떻게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올 수 있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이 앞에 있는데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내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그래. 부모 없는 것까지는 어떻게 커버한다 쳐. 근데 보육권 출신이면 말이 좀 달라지지. 우리 집안에 가당키나 하니? 이봐요, 아가씨. 내가 얼굴 좀 반반하고 싹싹해서 봐주려 했는데 근본도 모르는 주제 어디 우리 아들을 넘봐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엄마, 왜 그래?
사람 민망하게.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난 이 결혼 승낙 못한다. 부모 없이 자랐다며. 그럼 뭘 배워왔겠니? 근본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는 며느리 들이기 싫다. 엄마, 왜 그래?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며. 민경이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그게 민경이 때문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단순히 그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다는 게 말이나 돼? 안 돼. 네 동생 체면도 있고 너도 장차 큰일 할 사람인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집안이랑 엮이라고 내가 그대로 돈 줄 아니? 얼마나 잘난 며느리감 데려오나 두고 봤는데 역시였어. 잔말 말고 너 지난번에 선보기로 했던 금강기업 손녀딸 알지? 그 애나 만나봐라. 엄마, 정말 왜 그래? 기분 좋게 대화라도 나누면 안 되는 거야? 기분 좋을 리가 있냐? 어디서 이런 걸 데려와서는. 너 내가 이러라고 금지옥엽 키웠어? 개고생해서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다 한 거냐고. 너 이렇게 엄마 실망하게 할 거면 다 때려치워. 어머니, 제가 살면서 잘할게요. 저도 이 사람 많이 사랑하고요.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어휴, 당장 나가. 아가씨는 우리 집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좋게 말할 때 험한 꼴 보이기 싫으면 나가는 게 좋을 거야. 형, 일단 엄마 진정 좀 하게 형수님 데리고 나가. 오늘은 더 좋은 꼴 못 보일 거야. 엄마, 해도 너무하네요. 지금까지 엄마 해달라는 거 다 이뤄드리고 살았으면 결혼은 내 마음대로 하게 해줘야지. 정도껏 해야 한다는 게 있는 거야. 결혼 허락을 받으러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땐 보기 좋게 쫓겨났습니다. 시댁은 중견기업에 다니던 남편, 의사인 시동생. 그 남자들을 뒷바라지한 자부심이 대단한 시어머니. 그러니 천의 고아인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겠죠. 그래도 대놓고 부모 없는 년이라며 없는 사람 취급받으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용기에서인지 시어머니가 대꾸하지 않으셔도 자주 커피나 디저트라도 사서 시댁에 찾아뵙고 남편도 오랜 시간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바빴어요. 그러다 저희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죠. 조금은 찝찝한 결혼이었지만 태어날 아이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 잘 지내보겠노라 다짐했답니다. 그렇게 배가 점점 불러왔고 저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집안 살림도 배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육아에 힘쓰라는 시어머니의 완강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하며 시어머니 말씀대로 정든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출산했죠. 형수님, 진찰이 보느라 아주 힘드시죠? 요즘 몸은 어떠세요? 산후조리원도 못 가셨다고 들었는데 시간 되시면 아이 맡기고 병원에 오셔서 검진 받으세요. 도련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시간이 날지 모르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어머님께 진찰이 맡기기가 좀 그래서요. 정밀검사 받으려면 넉넉히 반나절은 잡아야 하는데요. 산후검진도 안 받으셨다면서요. 정 안 되면 제가 엄마한테 말해 놓을게요. 저한테 검사 받는 건 좀 그러니까 동기한테 말씀드려 놓고요. 도련님, 마음만 받을게요. 지금은 제가 어딜 나가기가 좀 그래요. 아니, 아이 낳은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맡길 여유가 없다는 게 말이나 돼요? 정 그러면 그냥 진찰이 데리고 오세요. 제가 진찰이 보고 형수님 검진 받으시고요. 형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그이 요즘 회사 일로 바빠요. 되게 어수선한가 보더라고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도통말을 잘 안 해서. 저도 진찰이 보느라 바쁘고요. 아직 진찰이 어린이집 안 보내시죠? 네. 어머니가 보내지 말라고 하시네요. 아직 엄마 손에 더 있어야 한다고. 반대하세요. 아니, 부모 마음이지 그걸 왜 엄마가. 아무튼 형수님이 매번 고생이네요.
이번에 그래도 분가하셔서 다행이에요. 보는 제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요? 어머님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같이 살다가 떨어져 살게 되니까. 뭐, 다 큰 자식들 끼고 살아서 뭐 할 거람. 아무튼 형수님, 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제가 다른 건 도움을 드리지 못해도 이런 건 해드릴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럴게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그럼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놀러 가도 되죠? 진찰이 본 지도 오래됐고 형수님이 말아주는 잔치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요. 별거 없는데 맛있다니 다행이네요. 언제든지 오세요.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시간이 흐르고 저희가 분가하게 되었어요. 그제야 숨통이 조금 트이더라고요. 시댁 근처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육아와 내조 등등 살림만 하며 지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아이는 어느덧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고 시집살이도 어느 정도 적응되었을 무렵 남편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잘 다니던 회사도 사업을 해보겠다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만둬 버렸고요. 시어머니는 다 뜻이 있겠지 하며 그저 우리 큰아들 하셨을 뿐입니다. 저는 자식도 있고 살림하는 입장이라 그런지 남편의 행동이 굉장히 무책임해 보였고 조금은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게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취진이 나쁜 건 아니었기에 묵묵히 바라봐 주었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이며 비상금이며 모아둔 돈을 사업자금으로 쓰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기 좋게 시도했던 사업은 말아먹었고 시댁 돈까지 끌어다 쓴 상황에 급격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쩐다느냐, 응? 제가 면목이 없어요. 엄마 죄송해요. 형, 그러게 뭐라고 했어. 무리하게 시도하지 말라고 했지? 10년 넘게 회사에서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몇십 년 준비해도 성공할까 말지한 게 사업인데 형이 무슨 재주를 부려서 그놈의 사업을 한다고. 내가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거지. 누가 당연히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냐? 그만하세요, 다들. 그런다고 망한 사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잘해볼 생각해야죠. 야, 너는 안 사람이라는 사람이 말이다. 남편 길을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제일 속상한 건 저라고요. 아무 말 안 하고 참고 있으니까 호구 같아 보이세요? 어머,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본 좀 봐라. 너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뭘 안다고 지랄이야? 어머니, 저 이 사람이 생활비 제대로 갖다 준 거 못 봤어요. 맨날 이래저래 어머니 드린 거 모를 줄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진찰이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놓고 아르바이트 다녔고, 겨우 생활비 마련했고, 손 안 벌리고 살았어요. 당신한테도 내가 면목이 없어.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 말은 바로 하자. 그 빚 다 누가 갚아야 하는 건데? 일단 엄마 사는 집 경매 넘어가는 건 내가 메꿀 거야. 더 이상 집에 손 벌릴 생각하지 마. 알겠어? 도련님도 병원 차리고 장가 가시려고 돈 모으신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저 어차피 결혼 생각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는 더더욱이요. 우선 엄마 앞으로 돼 있는 빚부터 갚고 형 앞으로 이어깃는 건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죠. 제가 퇴직금 받은 거랑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요. 2억까지는 안 되는데. 중간중간에 도련님이 알려준 주식으로 수익 본 것도 있고. 어쨌든 지금 당장 급한 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찰이 키우고 하려면 그 돈 쓰지 마요. 내가 벌어서 갚는 게 빠르니까요. 어떻게 도련님 혼자 고생시켜요. 그러지 말고 제가 도울게요. 저도 이 집 식구잖아요. 그래, 네가 간만에 옳은 일 좀 하는구나. 지금까지 제 역할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여보,
그런 걸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야? 엄마, 말 좀 가려서 해. 형은 더 할 말 없어야 하는 거고. 그래. 여보, 정말 미안해. 부탁 좀 할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나도 더는 못 해줘요. 그리고 당신 막노동이든 뭐든 악착같이 일해요. 나 이 돈 그냥 못 빌려줘. 알겠어. 정말 고마워. 내가 여보 없으면 어떻게 사나 몰라. 진찰이 생각해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털어 남편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물론 당장 생활할 여윳돈은 남겨두고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갚아나가야 하는 돈도 있었죠. 시동생과 제 돈을 모두 긁어모으다시피 해서 빚을 해결했고 남편은 처음 2년 정도는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이해진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시동생의 도움으로 시작한 주식도 계속하다 보니 재미도 있고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해서 꾸준히 수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보기로 했고 재개발 소문이 돌던 동네에 있는 작고 낡은 빌라 하나를 구매했어요. 모든 식구에게 비밀로 했고 여전히 일을 열심히 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식으로 크게 수익을 보았고 1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제 수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주식을 한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조금씩 제 돈에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그러다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다며 예비 동서를 데려왔어요. 참 착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전자전이라고 했던가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조금씩 사치를 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발생해요. 시동생 커플이 일하는 저 대신 딸아이와 놀아준다며 놀이공원에 데리고 갔는데 웬일인지 다급하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형수님, 지금 당장 응급실로 오세요. 저 진찰이 데리고 가고 있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짐작할 수가 없어서 가자마자 검사할 거예요. 빨리 오세요. 빨리. 무슨 일인데요? 우리 수진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설명은 병원에 오시면 해드릴게요. 지금 전화로 하기가 좀 그래요. 형수님, 수진이 병원에 입원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수진이가 어떤데요? 수진이 검사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요. 혈당 수치며. 지금 호흡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뭔데요? 우리 수진이 아프면 안 되는데요. 수진이 혹시 증세 같은 거 없었어요? 코피를 쏟는다거나 갑자기 피곤해한다거나 이유 없이 정신을 잃는다거나. 그냥 유치원이랑 학원도 다니고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코피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자주 흘렸으니까 그러려니 했고요. 아니,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해주세요. 수진이 아무래도 급성 백혈병 같아요. 당장 골수이식해야 하고. 그거 저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기만 한다면 할 수 있죠. 저도 검사 받아볼 거예요. 담당 의사가 저랑 친한 교수님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형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지. 도련님, 우리 수진이 좀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수진이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수진이. 형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살릴 거예요. 딸아이는 갑작스레 백혈병 판정을 받았고 골수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남편과는 어렵게 연락이 닿았고 꼬박 하루가 지난 뒤에야 병원으로 달려온 남편은 딸아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더군요. 하지만 얼마 뒤 그 눈물이 거짓 눈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겁니다. 게다가 저 모르게 사업을 해보겠다며 제3금융권에 2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았더라고요. 일전에 빚을 갚아주면서
남편이 제게 쓴 각서가 있습니다. 다시는 돈 욕심 부리지 않고 사업하지 않겠다는 각서요.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시 이혼하는 것에 동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인 건 딸아이와 제가 골수가 일치했고 수술도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예후도 좋고요. 어려서 그런지 회복도 빠른 편이었고 좋은 반응을 기대할 만하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수진이도 이제 건강해지고 있고, 형진이도 곧 결혼한다는데 내가 1억 보태주기로 했어. 1억? 무슨 돈으로? 아, 어머님 돈으로? 작은 아들 결혼한다고 돈 좀 쓰셨네. 여기저기 일 다니시더니 제법 모으셨나 봐? 무슨 소리야? 당연히 우리가 해주는 거지. 당신이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련님 결혼하는데 1억을 왜 우리 돈으로 해줘? 어머님은 뭐 하시는데? 엄마가 돈이 어딨어. 자식들이 다 잘났는데. 누리고 사셔야지. 여유 있는 우리가 보태줘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그걸 누구 돈으로 하냐고. 당신 말이 왜 이렇게 안 통해? 당연히 우리 돈으로 해준다니까. 그동안 벌어서 모아둔 돈 있잖아. 당신 주식으로 성공해서 받은 돈도 있고. 그 돈이 내 돈이지 당신 돈이야? 진짜 웃기는 소리 하네. 아니, 그걸 다 떠나서 형진이 결혼하는데 한 푼도 안 보탤 생각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도련님이랑 이야기한 게 있거든. 내가 시댁 빚. 아니, 정확히는 당신 빚 갚아주면서 도련님이 혹여나 이런 문제 생기거든 단 한 푼 내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우리 돈 아니라고. 와, 당신 지금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잘난 척 하는 거야, 뭐야? 우리 부부야, 부부라고. 그래, 부부니까 하는 말이야.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해. 난 이미 도련님이랑 이야기 다 끝냈어.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너 그 돈 받아서 그년이랑 살림 차리려고 그러지? 내가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너 낚시 동호회 나간다더니 거기서 만난 최연이라는 년 만나잖아. 너 나한테 각서 쓴 거 기억하니? 난 그대로 이혼할 거니까 각오해. 뭐? 야, 이 미친년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네. 미친년? 나는 욕 못하는 줄 알아? 너 수진이 쓰러져서 사경 헤맬 때 그년 만난 거 다 알아. 네가 애 아빠 맞아? 그래,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 수진이는 수진이고,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여자도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너 조선시대면 네가 이혼당했어. 이 새끼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넌 당장 이혼이야. 저는 그 길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썼던 각서, 제가 빚 갚아주느라 이체한 명세 모두를 증거로 내밀었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할 비용도 없었던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겨우 변호사를 선임했죠. 당연히 보란 듯이 소송에서 패한 남편은 저에게 5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한 번에 못 줄 걸 알아서 다달이 양육비 겸 200만 원씩 보내라고 했어요. 소송을 끝마치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만난 날 남편의 귀싸대기를 아주 시원하게 3대나 갈겨버렸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는 남편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온갖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도 마지막 도리를 하는지 매달 200만 원씩 꼬박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양육비만 받는 사이로 지내오고 있고 아이가 남편을 거부하는 탓에 시동생 부부랑만 종종 만나는 정도입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었고 부촌은 아니지만 둘이 살기엔 아주 넉넉하고 좋은 곳이죠. 그러고는 토스트집을 차렸습니다. 학교 앞이라 수완도 좋고 아이 돌보기에 제격이더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남편은 반성을 한 건지 아이를 핑계로 가끔 가게에 찾아오곤 하는데요. 저는 달갑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남아있질 않지만 아이 생각해서 내색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 어떠셨나요? 너무 파란만장하지 않았나요?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많기에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